2023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12월 21일 이 내용을 발표를 하고, 이 내용 중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기간을 연장을 하고, 단기 양도세율을 낮추고, 뭐 LTV도 다주택자들 그냥 풀어버리고 일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경제정책 방향. 12월 21일 발표를 했습니다. 양이 꽤 많고요. 60페이지 막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관심 있는 부동산이 뭐냐면 여기 거시경제 안전관리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쭉 넘길 건데 제가 이걸 다 볼 수가 없겠죠. 60페이지를. 그래서 쭉 넘길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시경제 안전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인데 신성장 4.0 전략 추진해가지고 색깔을 좀 다르게 했네요. 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기 거시경제 안전관리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저는 이 제목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고, 대신 이게 너무 급격히 꼬꾸라져 버리면 힘드니까 조금 완만하게 떨어뜨리게 하자.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넘겨볼게요. 여기 나오죠. 여기 해가지고 쭉 뭐 주저리 막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21일 발표 당일날 이제 그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도자료 보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연달아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 카페에 이제 여기 보면 11시 넘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빨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양이 많아서 핵심 위주로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원문은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여기 넣어놨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이거를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주택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지금 서울, 그리고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라 하더라도 23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이걸 1년 더 연장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조정대상 지역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뭐 효과가 안 해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연장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알려드릴게요. 곧바로. 지금 별도 영상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완화라든지 양도세 완화 이런 게 결국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장치를 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후 23년 7월에 근본적으로 개편안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7월 달에 뭔가 큰 거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 중과를 아예 없애버릴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죠. 그래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그래서 1년 이상만 보유해도 기본세율 적용 가능하고, 1년 미만도 70%에서 45%로 환원하겠다. 저는 이 정책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바로 환원이라는 이야기. 이거를 규제 완화다, 뭐 할인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건 환원이 맞아요. 예전 수준으로 돌리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분양권, 주택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1년 미만 70% 단기 양도세율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70%라는 양도세율은 그 자체로도 너무 압살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 70%에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뭐가 있냐면,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에 징벌적 성격으로 내려서 부과하는 세율이 70%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가 분양권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데 사정상 1년 미만 팔아도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전 정부에서 너무 올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도 무려 60%예요. 분양권은
2년 이상, 3년 이상, 몇 년을 갖고 있었는데 60%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다 다운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1년 미만 45%. 이게 원래 그 전에 40이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깎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45. 그리고 1년 이상 같은 경우에 단기 양도세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 6에서 45. 최고 세율이 45니까 45로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조합원 입주권도 동일하게 간다. 그래서 이거는 70에서 60으로에서 할인이 아니라 그 전 수준으로 환원입니다. 저는 이걸 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다만 언제부터 이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조문을 바꿔야 돼. 입법을 해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거는 국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일정표 보면은 23년 3분기로 나와 있어요. 자, 3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 지역 그리고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LTV 30% 적용해가지고 대출 규제 좀 완화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조금은 숨통을 틔워줄게. 근데 어차피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쓸 놈들만 써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또 보시고,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이걸 해가지고 소위 말한 영끌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막 대출을 또 얻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전세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퇴거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담보가 있는데 다주택자라고 내가 왜 대출을 하나도 못 받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율이 좀 세더라도 일단 대출을 좀 받겠다. 내 소득 상환 능력에서 된다면 그러면 30%까지는 풀어주겠다는 거죠. 아마 DSR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는 요 LTV 30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풀어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요거는 23년 1분기 예정입니다. 1분기 예정. 자, 그리고 드디어 임대주택 아파트 복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뭔가 되게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라면 신규 등록 저는 안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하는 게 이제 재개가 됩니다. 다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평수 30평대만 되는 거고요. 이걸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 최초 분양만 해당됩니다. 아파트 구축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 마찬가지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85에서 100%까지 취득세 감면이 되고요. 60에서 85 이하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인데 60에서 85 이하는 20호 20개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진짜 크게 하실 분 아니면.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세 감면은 내가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한 4평, 20평대 이런 것만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TV 혜택 더 주겠다. 다주택 30%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혜택 주겠다. 그거겠죠. 그리고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자동 자준말소 폐지하겠다. 그래서 4년짜리,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폐지가 돼버렸는데 그거 그냥 안 하고 선택에 맡기겠다. 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미 말소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미 자진말소가 아니라 자동말소. 요거 오타네요. 자동말소. 그러면 이미 자동말소 된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0년 가야 돼요. 누가 이거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자동말소 돼가지고 올해 종부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혜택을 보려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한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2호 이상 가는 경우만 허용해주겠다. 그러니까 단 한 채만 등록하면 안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하나만 했을 때는 지금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취득세는 혜택 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하면. 근데 어차피 재산세는 하나만 하면 혜택이 안 돼요. 재산세는 2개 이상 등록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종부세는 또 하나만 해도 돼요. 양도세도 하나만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전체를 좀 다 받으려면 이제 2개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재앙물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졌어요.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3가지만 보겠다. 아파트가 신규 등록되는지,
10년 의무임대 기간이 줄어드는지, 9.14 이후에도 종부세, 양도세 이거 합산배제 혜택 가능한 건지, 이 세 가지만 보겠다 했는데 지금 아파트 등록한 거 빼놓고 나머지 두 개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저는 등록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소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이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는 15년째라도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중간에 정권 바뀌면 누가 책임지라고. 우리는 이미 그거를 지난 정권에서 경험을 했죠. 게다가 놀라운 거는 같은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같은 정권에서도 그렇게 뒤집는데 중간에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다? 2023년에는 1분기에는 등록을 허용하고 2분기에는 인센티브 복원을 예정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민특법도 바꿔야 되고요. 관련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하려면 민간임대주택하는 특별법, 소득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다 봐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근데 보세요. 1분기에는 먼저 등록하겠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2분기에 인센티브 복원하겠다. 이제 뭐 소급해가지고 뭐 적용시켜주겠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 마치 뭐랑 같냐면 저기 가스실에 들어가서 1분을 버티면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라고 하고 조건은 방독면을 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방독면을 빚고 여러분들이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방독면을 딱 썼는데 고장 나 있네. 아 진짜 지금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 지금. 그래서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죠. 왜?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거든요. 저는 온몸으로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만 좀 보면, 자, 세제 지원 인센티브 비교표가 있는데, 자, 취득세 봅시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 신축 같은 경우에 50에서 100% 감면인데요. 이거 이제 물론 이제 그 칸이 좁으니까 안 한 건 이해하는데, 제발 이 취득세 50% 감면은 20년이라는 거, 아니 20%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되니까 취득세는 그냥 버리시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완화, 이거 4에서 6%는 우리 일부 영상에서 봤었죠. 이거는 등록 안 해도 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챙기시고. 자, 두 번째, 자, 종부세입니다. 합산 배제입니다. 아예 이거는 혜택을 비과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9.14 이후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이건 조문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무턱대고 저거 보고 그냥 했다가 거기서 뒤통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리고 여전히 수도권 6억이야, 비수도권 3억이야. 그러니까 기준시가 틀려버리면은 말짱 꽝이에요. 아, 이번에 9.14 이후도 풀리고 정부가 아파트도 신규 등록했는데 내가 기준시가가 수도권인데 7억이다. 등록해봤자 말짱 꽝이라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양도세, 아니, 법인세 추가가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그 추가 법인세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배제하겠다. 근데 요거는 또 법인세 관련된 내용 뭐 좀 해야 되겠죠. 기다려 봅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지역이라도 중과 배제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4 이후 신규 취득한 것 되는지 봐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요건이 있어요. 기준시가 요건이 틀리면 말짱 꽝이에요. 그리고 15년 이상이라고? 앞으로 15분 후의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무슨 15년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 추가 해제 23년 1분기 예정인데, 뭐 옆에 있는 광명, 하남, 뭐 과천, 성남 이런 게 있고요. 교목은 기준시가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 어디가 풀리지가 좀 관심이긴 해요. 저도. 자, 그럼 이게 언제 실행이 됐나요? 주요 정책 캘린더를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자, 1, 4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에서 3월이죠.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그리고 LTV 상한 30% 적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주담대 규제 완화, 그리고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아파트도 되고 재건축 안정리랑 합리화 방안 시행, 그리고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아까 봤었죠? 등록하는 거는 1분기 해주겠다. 인센티브는 2분기 한다. 자, 그럼 이제 2분기 나오지. 2분기 봅시다.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근데 지금 재산세가 1주택 같은 경우에 45% 아닌가?
45%에서 내려봤자 40인데 그 하한선이 40에서 80인데 조금 내려갈 것 같고요. 매입임대 대상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이때 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5년 이상 장기임대 사업자 인센티브 요건 완화. 아이고야. 2호 이상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제공. 어차피 이제 여기 인센티브 복원하고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월세세 공제 대상 주택가의 기준 상향. 뭐 이런 게 있고. 자, 이제 3분기 넘어갑니다. 분양 및 주택임대권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 환원. 이게 조문을 바꿔야 돼서 그래요, 이거. 그래서 지금 뒤에 빼놨잖아요. 7월 달에 큰 거 나온다니까요. 그 세제 개편. 이 영상이 성지 영상이 될 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임대차 입법 방향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계약행 신청권 전월세 상한제 그거이겠죠. 신고제는 그대로 놔두고. 결국에는 어떤 정보든지 신고는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컨트롤 하겠다. 그거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총평은 본격적인 내용들은 내년에 다 되는데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관련 법도 엄청 많고요. 그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주로 지방세 중심이에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건데 거긴 국세잖아요. 이쪽은 기재부에서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완전 엇박자여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죠. 그리고 시행령은 예정대로 되겠죠. 대부분은 시행령으로 좀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세율 같은 거는 법 조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가 국회 통과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을 하고 추가 내용을 풀고 그 규제적을 풀고 이 내용이 이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양도세율 단기 양도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건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적용될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무턱대고 팔지 마세요. 등록임대주택은 두 자로 줄이자면 실망이에요. 실망. 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축소도 없고 9.14 이후에 대해서 혜택이 가능한지도 없고 아마 되긴 될 건데 거기까지 제가 보니까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그게 제일 핵심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아무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깊이가 얕다. 만약에 내 밑에 직원이 이렇게 보고서 갔으면 나는 그냥 돌려보냈다. 영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 꼰대예요. 네. 자, 그래서 추가 내용이 나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그리고 카페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잘 가져주시면 좋겠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 있죠. 배지 옆에 달려있는 분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멤버십 특강을 할 때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친 상담소 사연 받고 있죠. 거기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좀 괜찮은 질문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 몇 가지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거라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잘 활용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